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특히 한방치료가 효과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서 속쓰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은 위식도 역류질환 중에서 내시경으로 관찰되는 식도 점막에 손상이 있는 미란성 식도염을 지칭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아무런 내시경상의 점막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데도 역류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비미란성 역류질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속쓰림과 산역류가 위식도 역류질환에 있어서의 전형적 증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치부터 저희 가슴뼈 뒤쪽에 이르는 식도의 어느 부위쯤에서 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은 아주 다양하게 그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뻐근하고 결린다, 아리다, 아프다, 조여드는 것 같다, 또 열감, 화끈거린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게 돼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환자의 증상을 살펴야 되겠고요. 또 식도 점막이 손상되어서 산에 반복된 자극으로 인해서 식도의 상피세포의 손상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식도 점막 저 뒤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던 신경이 먹은 음식물에 어떤 음식물이나 역류된 산의 자극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염증의 정도하고 또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식도 점막이 크게 손상되지 않았는데 또는 전혀 손상된 것이 육안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데도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식도 점막의 과민성과 관련이 있다.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있어서 식도 이외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역류성 식도 후두염, 역류성 후두염과 관련해서 쉰 목소리가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식도 내 pH 정도가 아주 높았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었고요. 둘째는 목에 이물감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뭐가 걸린 것 같다. 이게 이제 가래가 낀 것 같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이러한 목의 이물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소하는 어떤 동작을 보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하는 이러한 이제 킁킁거림을 아주 자주 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음식을 삼킬 때 목에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입냄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위 내용물이 반복적인 역류로 인해서 목에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유발이 되고 이 염증 상태에서는 냄새를 만드는 혐기성 세균의 양이 증가하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입냄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천식이 역류성 위식도 역류와 관련해서 천식이 주요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천식 환자의 약 3분의 2 정도가 위식도 역류가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또 네 번째는 만성기침, 보통 한 3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기침이라고 하는데요. 만성기침 환자의 절반 정도는
위식도 역류가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치성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표준적인 치료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입니다. PPI라고 불리는 약제인데요.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치료하면 상당수에서 효과적으로 증상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PPI를 8주간 일정 용량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난치성 또는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PPI에 반응이 없는 비율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보다 비미란성 역류 질환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비미란성 역류 질환을 유발하는 병리 기전으로 사내 역류 이외에 다른 인자들, 예를 들어 식도 점막의 과민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한약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효과적인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PPI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PPI를 2배로 한 용량군과 또 PPI와 표준적인 용량이죠. 육군자탕을 병용한 투여군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하였는데요. 두 경우가 비슷한 정도로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PPI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몇 가지 골다공증과 같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든가 또 위축성 위염과 같은 것이 이제 광범위하게 유발이 되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한약을 표준 용량의 PPI와 병용함으로써 비슷한 효과도 보이고 부작용도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목에 이물감이 유발된 경우에는 육구찬단과 PPI를 병용 투여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어 있고요. 셋째는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식사 후에 속이 많이 쓰리거나 만복감, 그러니까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육군자탕을 병용 투여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증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침치료가 효과적인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는 PPI와 침치료를 병행한 연구인데요. 표준 치료에 잘 반응이 없는 난치성의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PPI하고 침치료를 병행했을 경우에 단순히 PPI를 2배 용량군보다 효과적으로 증상을 줄였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PPI와 경피신경 자극 병행 치료의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PPI하고 내관하고 족삼리라는 혈자리에 전기 자극을 가볍게 표면적으로 가볍게 전류를 흘려주는 일종의 전기침과 같은 어떤 치료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위식도 역류 질환의 기본적인 치료는 PPI라는 양약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준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환자들의 경우, 특히 고령자나 또 목의 이물감, 이러한 특정 증상을 목표로 했을 때는 한약을 기본적인 양약하고 병용 치료하는, 요즘 얘기하는 의안 협진이 되겠죠. 이러한 치료 방법이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